자, 범어중 1학년 그리고 양산여중 1학년 사과 본문 어법 선택입니다. 요건 이제 교과서 본문에 있는 주요 문법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형으로 학습을 하고, 여러분이 항상 먼저 풀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정답을 확인하는 데만 공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많은 학생들이 정답만 확인한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 개념을 정확히, 그러니까 문법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체크해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쌤한테 질문을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 배웠던 개념이란 말이지. 근데 보세요. 배웠는데 머릿속에서 이게 이제 다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지워지고 사라지지. 괜찮아. 이게 인간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지워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학습을 통해서 반복을 하고, 그래서 또 개념을 이해하고 채워 넣어야겠지. 그래서 개념적인 이해, 그리고 자꾸 문장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교과서는 단점이 똑같은 문장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거였어 라고 그 형태를 외워버리지. 근데 쌤이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문장이 나와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들은 대부분이 여러분이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그 말은 평상시에 공부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실력을 갖춘 공부가 돼야 되지. 근데 중학교 시험은 다 예측 가능하고 미리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걸 암기하고 그것들만 반복해 보면서 이건 여기였어 라고 그 형태를 암기해서 답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시험이 조금 어려운 학교들에서 그 형태를,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형태나 구조를 바꾼다, 또는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문장으로 서술형이나 문법 문제를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틀리는 거지. 그러면서 시험이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야. 왜 착각인가 하면 개념은 똑같잖아.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을 묻는데 왜 그거를 문장이 바뀌었다고 틀리냐. 그런 개념 이해를 정확히 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문장만 공부를 한 거야. 형태를 암기하듯이. 그러면 학년이 높아지면 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시험을 있는 그대로 잘 안 내고 변형도 많이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게 이제 시험이 어려운데 부교재도 많이 쓰고. 근데 모의고사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런 문장을 풀 때 대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나중에 이제 뭐 수능이나 정시의 그 수능 최저 같은 게 상위권 대학, 서울 그 상위 15개, 16개 대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많이 요구한단 말이야. 지금 이제 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난 뒤로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수능을 보지 않는 우리 흔히 학생부 종합이라는 학생부 전형에서조차도 이제 그 내신 1등급이 10%가 되면서 이제 대학들이 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을 그 10%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신뢰하기를 힘들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실제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수능 최저를 많이 반영이 다시 또 되고 있단 말이지. 물론 이제 여기 흐름이 또 달라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자주 또 이야기해 줄 거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나중에 중학교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틀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처럼 우리가 새로 만나는 문장들을 또 분석하고 해석해내고 시험을 준비하고 서술형으로 써내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개념적인 이해.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부분의 정답을 정확히 판단하고 써낼 수 있는 개념적인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설명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 좋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질문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가려고 이거 숙제하듯이, 쌤에게서 늘 하는 이야기, 숙제하듯이 공부하지 마라. 숙제하듯이 빨리 하고 가려고 하면 이 정확한 개념들이 머릿속에 안 쌓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키는 대로. 실제 시험 치니까 답을 못 찾겠어. 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 첫 번째는요, 자, 조동사 뒤에 모든 동사의 모양은 반드시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자,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의 모양을 쓴다. 꼭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동사는 주어하고 수일치를 시켜야 돼요. 수.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이번에는 내가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번이라는 게 이제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시간상 지금 미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시제를 미래 시제로 써라. 이건 시제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의 형태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그게 buy, 사다라는 원형도 있지만 be bought, 구매되다. 항상 쌤이 수업 때 설명할 때 항상 영어에서 동사의 모양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기억하라고 늘 말하지. 어떤 모양이에요? 능동과 수동이에요. 이 개념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동사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올 때 지금처럼 buy도 올 수 있고 be bought도 동사 원형이죠. 구매되다. 물론 해석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구매될 수는 없잖아, 그지? 뒤에 목적어 보면 돼요. 목적어. 내가 티켓을 구매할 것이다. 요 수동태라는 구조가 중2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온단 말이지. 근데 지금 개념 정리해 두면 돼요. 그래서 살 것이다, buy. 구매될 것이다, be bought. 근데 살 것이다는 거는 무엇을 해서 뒤에 목적어 존재하는구나. 근데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어요.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갔거든. 그래서 티켓이 구매될 것이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이 not이라는 부정어의 위치가 첫 번째 조동사, 제1조동사라고 말해요. 걔 뒤에 갑니다. 그래서 will not be 형태로. 이 부정어의 위치도 좀 기억해 두고. 5번은 넘깁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조동사 will 뒤에는 동사 원형의 모양. 그래서 find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의 모양 take. 자, 그 다음에 8번의 구조를 보세요. 지금 보면 family photo라는 명사가 목적어가 나오죠. 스튜디오에서. 그 다음에 will be가 동사.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야 돼? 이거 보통 보면 여러분 문장이 간단하니까 이거 taking인데 라고 써놓고 나가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taking이라는 동명사가 와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동사에 뭐가 필요한 자리다? 주어 자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나 자, 일단 명사 형태가 필요한데 일반 명사가 못 오는 이유가 family photos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를 지금처럼 목적으로 데리고 오면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영어에서 딱 두 개밖에 없어. 그게 뭐야? to 부정사하고 동명사야. 이런 개념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고서 여기는 이제 동명사 주어가 필요한 자리. 그래서 뭐다? taking. 이렇게 쓸 수 있어 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exciting과 excited는 우리가 감정 분사.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ng가 붙은 녀석은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ed가 붙은 건 그런 감정을 받는, 느끼는. 그래서 지금은요, 주어인 내가 아주 신나는, 기대되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다? excited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 감정 분사 문제는 수능까지 다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아까 교과서에서 우리 학습할 때 이거 excited야 라고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담아가지고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서 다음 시험이 이제 거듭될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험이 쉬워지는 게 아니고 시험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공부 자체가. 명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개념적인 이해 그리고 실력을 기르는 우리 본문 해석할 때도 쌤이 반드시 구조 분석하라 그러잖아. 어순 판단하고 구조 분석하고. 그래야지 그 실력이 쌓여야지 갈수록 시험 준비가 쉬워진단 말이야. 명심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서 잘 이해 안 되는 개념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해서 반드시 쌤한테 질문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돼. 자, 여기까지 사과 본문의 어법 선택 첫 번째 파트 학습 마치겠습니다.